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1월 며칠이야? 21일입니다. 오, 벌써 21일이네요. 매번 아침마다 보는데도 까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학부모님들의 질문 아니면 댓글 내지는 편지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쩍 댓글을 많이 다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댓글만 열심히 달고 계시길래 귀에 너무 열심히 듣고 계셔서 예전 것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제가 사전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켈리 씨라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이제 예비고1 여학생이고,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 국제중학교를 졸업 예정인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아이의 영향도 꽤 있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거를 보면 학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대견해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고, 밝고 배려심 있고 의욕 충만하다고 해서 자존감은 뭐 3년 내내 최상이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학생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주위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뭐 옆에 잘하고 애가 어떻다는 둥, 이번에 모의고사가 성적이 누구는 111 찍었는데 그것도 뭐 최상으로 찍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자녀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뭣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은 꼭 강남의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성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수능으로 가면 된다. 뭐 신경 딱 끊으세요. 그냥 수능으로 가면 돼요, 그 아이가.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이나 이런 것은 또 뭐 미술도 마찬가지죠. 꼭 상 받았다고 다 가진 않죠. 또 더 다른 아이가 가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떤 면 때문이냐면 학생의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다 본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처럼 성취감이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넘쳐 있고, 넘친다 그래서 그게 그냥 건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아까처럼 수능 모의고사, 물론 이 학생도 찍을 수 있습니다만 못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뭐 훨씬 더 좋은 대학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옆 자녀들하고 비교하거나, 또는 이제 강남의 이제 학부모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뭐 학부모 회장들하고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렇게 타 지역의 학부모들은, 그런 학부모 좀 만나고 싶어요. 그 왜 어디야? 스카이 뭐였죠? 그 무슨 드라마 있었지 않았어요? 저 그 드라마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네. 스카이 뭐였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 안 하고도 서울대, 연고대 잘만 들어갈 수 있다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가 현재 이 상태라면 언제든지 이제 이럴 때 늘상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
제일 큰 게 끝까지 이 중간에 이제 계속 내가 이번 주에는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2, 3일, 3, 4일 준비하다가 특히 엄마 쪽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집의 아이가 모의고사 1등급을 찍었든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으면 우리 애는 못 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중요한 건 아이의 도전적인 자세,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또 그런 학업 역량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이 교과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늘상 얘기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기르기 위해서 기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기록을 끝까지 챙기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하면 원하는 대학 생각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주눅을 들게 해요. 네가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고, 근데 그 선생님도 사실은 일부 많은 농담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실제 아이의 코를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반농담으로, 대신 이제 때로는 이제 노력도 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이 조금 코를 죽이는 주눅을 들게 하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말 때문에 내가 서울대 가고 못 가고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평가는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신에서 1등급, 그러니까 단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수행평가나 또 보고서 활동이나 기록을 챙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점수는 결국은 내가 기록까지 챙기는 거가 1점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 옆에 사람들 그 누구의 말도 기울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던져주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에 혹시 댓글 달아서 나중에 이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이 나중에 어느 대학 간다고, 서울대학교 간다고 하고 과자 믿고 런웨이 하겠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달아놔 놓으셨는데, 이런 그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 나는 서울대 어디 가서 뭐를 하겠다, 이런 목표 의식이 정확한 학생이 이미 이제 동기부여가 충만한 거잖아요. 무엇이든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가 서울대 간 만큼의 어떤 프라이드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프라이드가 푼푼 풍겨 나오죠. 그죠? 이런 상태의 학생으로 만들면 그런 게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끝까지 님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선생님 말씀 듣고 긴장하며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고2 딸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비고 2 가천대 보건계열 희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이분이 가천대 보건계열 꼭 합격시키려고 제가 방송합니다. 오늘도 선생님 강의 들으며 아침 시작합니다. 예비고 2 가천대 보건계열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어제는 적성고사에서 논술로 변형된 새로운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신 60%에서 논술 40% 본다고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형태는 적성고사하고 거의 같은 형태인데, 이 논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논술과 달리 흔하게 그동안 접해왔던 대학들에서 봤던 논술과는 달리 수행평가에서 단답식은 아니더라도 조금 길게 쓰는 서술형 문제 있죠. 그런 형태로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잘만 하는 학생, 그런데 이제 원래 적성고사에서도 목표치가 수능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서 낸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3등급 정도를 목표로 일반고라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모의고사를 꼭 목표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몇 등급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모의고사 공부도 끝까지 계속해서 해내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경 지식을 길러주는 거라든지 또 사고력과 그 논리력이 필요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려니까 결국은 뭐 보통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는 발표력 길러라 또는 의사소통 능력 길러라 또는 이제 그 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잘 준비하면 잘 준비한다? 어쨌든 가천대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예비고등학교 예비고 2인데 지금 정확히 나는 가천대 보건계열 어느 과를 가겠다라고 뭐 어느 과를 아니더라도 어쨌든 보건계열 뭐 그래도 과 정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어느 데를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신 점수나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이 아니니까 내신 점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이 아니라는데 맞아요. 성적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이 희한하게도 기록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희한합니다. 그것은 꼭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게 또 학생들의 태도나 자세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면에서는 포기해 있는 상태야 이미 성적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명히 성적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을 약간이라도 포기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기록에도 나타나고 선생님들 눈에도 보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엄마나 아빠의 눈에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그러니까 포기는 하진 않겠죠, 물론. 성적 올리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정말 가뭄에 정말 콩나듯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합격은 물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성적으로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성적을 등한시하는 순간 다른 것도 다 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주의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장 찍어 드릴게요. 제가 말한 것처럼만 한다면.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가천대 입학팀장이 가천대학교에서 저한테 광고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듣고 있으면 광고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 가련다님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질문이 요즘 부쩍 많아진 1인입니다. 아이가 어제 보고서 이야기를 하다가 물리 부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한이한테 그것에 대해 소감문을 써보자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선택 과목이 화학생명인데 연관 없이 쓰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자기 선택 과목에서 궁금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엄마가 얘기했나 봐요. 그것이 그랬더니 딸내미가 아니 자녀가 말도 안 된다 하고 이제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도 지적인 호기심인데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해서 또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가닥을 잡아줘야 하는지요? 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은 달았습니다. 아이가 마음껏 하도록 냅두라고.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그 전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학생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학과가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이나 또는 그런 데 가면 또는 화학과나 또는 약대나 이런 데 가려면 당연히 물리가 필요 없어져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과들 전체는 다 물리를 공부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러니까 무슨 물리학 있어요. 그 뭐 일반 물리학 또 많이 보는 거 뭐 있는데 어찌됐건 물리학이 꼭 들어갑니다. 그 특히 공학 계열은 공학이라고 써져 있는 이름들은 다 봅니다. 공학이 아니더라도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과도 물리를 꼭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리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리는 기본적으로 운동이죠. 운동은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세상에 힘으로 작동 안 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제가 뭔가 움직이든 나무가 뭐 이파리에서 떨어지든 뭐든 다 힘인 거예요. 그런 거니까 기본적인 물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전공 적합성이나 또는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호기심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호기심의 정도가 중요한 것인지, 저처럼 저처럼 아직까지도 1 더하기 1은 왜 그래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때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찮은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민의 깊이나 이것은 너 고민의 깊이가 너무 얕잖아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의 깊이를 더 깊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더 깊게 간다는 의미는 더 구체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랑 대학에서 뭐 경영학 뭐 경제학 이런 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뭐 회계학 이런 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석사에 들어가면 경영학의 특정 파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경영학 중에서도 뭐라고 하지? 무슨 마케팅학이다라고 하면 마케팅도 어떤 마케팅이냐면 그 뭐 백화점 마케팅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사 과정에 가면 백화점의 에서 석사했다면 그 박사 과정에 가면 백화점 마케팅의 더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아직 세상 뭣도 모르고 태어나서 지금 막 별의별 공부를 다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가지가. 아직 조합도 안 되어 있죠. 근데 가끔 어떤 아이는 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끝도 없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한번 연결이 될 테니까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꼭 질문을 주실 때, 딱 이거를 해줄 거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간단한 질문들. 그런 거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추려서, 어떤 거는 어떤 것대로, 제가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또 뭐 비판적 사고력 어떻게 챙기는 겁니까? 라고 해놨길래 그것도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내일이나 다음에 또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더 시간이 가면 불편할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